자, 지금부터 할 내용은 고3. 자, 이제 드디어 고3 내용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치? 1학년은 열심히 학교를 다녔고, 2학년 때는 거의 학교를 못 나가다시피 했고, 이제 3학년인데, 3학년은 이제 학교를 잘 가겠죠, 뭐. 자,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하는 수학이 확률과 통계 과목입니다. 확률과 통계 과목은 경우의 수, 확률, 그 다음에 통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 하면은 우리 이제 그 1학년 때 또 중학교 때도 잠깐 배웠고 1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보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란 말이 있었고 순열 조합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자,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얘 끝났고 얘 끝났어. 그러면 총 몇 가지? 그러면 더하면 되겠죠. 자,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전에 그런 거 했잖아. 위에 옷이 3벌이고 밑에 옷이 4개야. 그래서 위에 옷, 아래 옷 합쳐가지고 이제 옷을 막 입고 갈 거야. 그러려면 3 곱하기 4 했죠. 왜냐면 위에 옷도 입고 아래 옷도 입어야지 일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 곱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게 곱의 법칙이었어요. 그 다음에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그러면 A가 첫 번째 있고 B가 두 번째 있는 거랑 B가 첫 번째 있고 A가 두 번째 있는 거는 다른 거지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한다라고 하면 순서가 생기면 뭔가 해야 될 게 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조합이라고 하는 건 순서가 상관없이 뽑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A 먼저 뽑고 B를 나중에 뽑나 B 먼저 뽑고 A를 나중에 뽑나 이건 어차피 A, B 뽑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걔는 뽑은 다음에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걸로 나눈 수였구나. 그게 조합이었던 겁니다. 자, 이게 근데 기억이 나야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순열 복습입니다. 자, 그러면 순열 할 때 이제 P로 쓰죠. 그럼 뭐냐면 permut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예요. 영어 단어에서 P 이렇게 해가지고 순열. 그러면 얘는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세울 거예요. 그럼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올까 그 얘기인데, 그러면 첫 번째 위치에 서는 사람, 두 번째 위치에 서는 사람이 있겠죠. 자, 첫 번째 위치에 설 수 있는 경우는 5 중에 아무나 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에 설 수 있는 경우는 한 명이 이미 섰어. 그럼 한 명을 제외한 4명이죠. 그런데 둘을 뽑아서 줄을 세워야지 일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일이 끝날 때까지는 곱셈이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4 해서 20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겁니다. 자, 얘는 근데 어떤 얘기냐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눌 숫자랑 똑같죠 지금. 자, 일단 우리가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 차례로 줄 세운다 그러면 5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얘가 모양이 A가 먼저고 B가 나중인 거랑 B가 먼저고 A가 나중인 거랑 다른 거니까. 그래서 얘는 permutation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걸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팩토리얼이라는 걸 배웠죠. 팩토리얼 느낌표처럼 생긴 거. 자, 그래서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부터 그 숫자까지 차례로 하나씩 곱해가는 겁니다. 연이어서 곱해간다. 우리 이어 달리기 그러면 계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연이어서 이어서 계 곱해간다가 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감 승제라는 표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거기서 곱셈을 승이라고 하는. 이걸 계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하게 쓸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은. 자, 그래서 3팩토리얼 그러면 1부터 3까지 곱해가는 거였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그렇게 한번 모양을 바꿔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얘는 3팩토리얼분의 5팩토리얼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떤 말 뜻이냐? 5에서 2 빼면 3 나오거든. 5 마이너스 2 팩토리얼분의 5 팩토리얼이구나.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그냥 왜 쓴 거냐면 거기에 이제 이걸 계산하는 공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공식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MPR 그러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가지고 일렬로 배열하기, 나열하기. 자, 그랬을 때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한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5 팩토리얼 2다 그러면 5 곱하기 4. 5부터 2개 밑으로 내려가면서 곱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뭐 6 팩토리얼 3이다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그러면 5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식대로 한번 써봐요. 5 빼기 5야? 그럼 빵 팩토리얼이네. 분의 5 팩토리얼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빵 팩토리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빵개 중에서 빵개를 선택해? 한 가지 경우뿐이 없겠죠. 그래서 얘는 5 팩토리얼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n 팩토리얼 n, n개에서 n개를 선택해서 일렬을 세운다. 그러면 얘는 n 팩토리얼이랑 똑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5개 중에서 빵개 선택했어. 여기 5개가 있어. 근데 하나도 선택 안 해서 줄 세울 거야. 그런 경우는 빵 가지가 아니죠. 한 가지죠. 전혀 선택을 안 하는 경우니까. 얘는 1이구나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OP1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줄 세울 거야. 그러면 A를 선택해서 줄 세우는 경우, B 선택해서 줄 세우는 게 C, D, E 5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5부터 출발해서 곱해갈 건데 하나만 곱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5지 뭐. 자, 요렇게 정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M, N 그러면 여기 몇이 된다? N이 된다. 자, 요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쓴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만들어 준 거 있죠? 거기에 맨 첫 페이지에 수열의 수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 방법이 이렇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좀 더 유용한 거. 자, 일단 0 팩토리얼은 얼마? 1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1 팩토리얼도 1이었어요. 자, 2 팩토리얼은 1 곱하기 2니까 2가 되겠죠. 그럼 3 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6이 되는 거고 4 팩토리얼은 자, 이제 모양을 잘 보세요. 얘한테다가 2 곱하니까 2 나왔지. 그러면 얘한테다가 3 하나만 더 곱하면 되잖아. 6이죠. 그러면 얘한테다 4 하나만 더 곱하면 되겠죠. 24겠지. 5 팩토리얼은 4 팩토리얼에다가 5 하나 더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120이 되는 거죠. 자, 6 팩토리얼은 120에다 6 하나 더 곱하면 되겠지. 720이 되겠죠. 자, 이 정도 숫자는 머릿속에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은 반드시 묶어서 다녀야 돼. 얘는 반드시 이웃해야 돼. 또는 얘들은 사이가 안 좋아. 따로 떨어뜨려 놔야 돼. 그랬을 때는 어떻게 계산할까? 똑같이 합시다. 한번. A, B, C, D, E. 자,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 또는 뭐 알파벳 5개가 있어요. 이거 있는데 얘들을 일렬로 세우고 싶어. 근데 중요한 거는 A하고 B가 친하대. 그래서 얘들은 꼭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묶어서 다녀야 되겠죠. 얘들은 반드시 이웃해야 돼. 이웃해야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한다? 묶어버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나로. 그 다음에 C, D, E 이렇게 줄 세우면 되죠. 그러면 서로 다른 몇 개를 줄 세우는 거야 이제? 하나, 둘, 셋, 4개를 줄 세우는 거야. 4팩토리얼. 그런데 얘들이 이웃하라 그랬지 A가 먼저 나온단 말 안 했잖아. 위치를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웃해야 된다? 반드시 그러면 묶어서 계산해라. 하나로 보라.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이좋게 지냈던 애들이 이러면 안 되지만 싸웠대. 절대 같이 서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 같이 서도 되는 애들부터 세우는 거예요. C, D, E부터. 그러면 3팩토리얼이죠. 일단. 거기에다가 요 4개의 공간에다가 얘들을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개의 공간에서 2개를 선택해서 줄 세우는데 A, B 위치가 바뀌면 순서가 달라진다? 그러면 팩토리얼. 그래서 팩토리얼, 퍼뮤테이션. 그래서 곱하기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뭐 적어도라는 말은 거기에 보면 뭐 무조건 반대되는 걸 빼라고 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거는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상황에 맞게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순열하고 조합, 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문장으로 돼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장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문장을 보고 얘가 순서가 필요한 건가? 아니야, 필요 없나?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순열 조합 공부를 할 때는 기본이 뭐냐? 문장을 먼저 읽고 여기에서 순열이냐 조합이냐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볼게요. 3번. 세 사람을 일렬로 줄 세운대. 3팩토리얼이죠. 자, 계산하면 6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을 일렬로 세운다는 얘기 이거잖아요. 맨 앞에 설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그 다음엔 둘 중에 하나 쓰겠죠. 그 다음에 하나 쓰겠죠. 근데 다 세워야지 일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A, B, C 순서하고 B, C, A 순서가 다르니까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네 순열이겠죠. 그래서 순열로 계산한 거예요. 얘를 우리는 3팩토리얼이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얘를 계산하면 6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걸 보면 5 퍼뮤테이션, 자꾸 팩토리얼, 5 퍼뮤테이션 2. 자, 얘는 그럼 어떻게 쓴다? 5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3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얘는 3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이었던 거고, 얘를 우리가 정리하면 3둘 하나에서 5, 4, 3, 2, 1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분하니까 5 곱하기 4만 남은 거예요. 따라서 퍼뮤테이션이라고 써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숫자보다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해갈 건데 두 개를 곱하겠다는 얘기야, 얘부터. 그래서 5 곱하기 4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말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있는 걸 볼게요. 자, 6번 보면 10 퍼뮤테이션 3이에요. 그럼 얘는 10 마이너스 4 팩토리얼 분의 10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6 팩토리얼 분의 10 팩토리얼 이런 뜻이에요. 자, 얘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6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1부터 6까지 쭉 곱해간 거. 그러면 얘는 10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6 팩토리얼에다가 7, 8, 9, 10 곱한 거지, 이거. 이게 약분하면 뭐야? 19, 8, 7 곱해간 거죠. 10부터 하나씩 줄여서 4개 곱해간 거지.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갈게요. 11번.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세요 라는 말 뜻입니다. 이게 5 퍼뮤테이션 3이라는 건. 그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되죠. 5부터 곱해갈 건데 하나씩 줄여서 몇 개? 3개 곱해간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60 이렇게 찾아가면 되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4개에서 4개를 선택해가지고 일렬로 세울 거야. 얘는 뭐랑 똑같다? 4 팩토리얼. 그래서 24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15번으로 갈게요. 자, n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할 거래요. 그러면 얘한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몇 개를 곱해라? 3개 곱해라. 그러면 n, n-1, n-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순열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순열은 순서에 따라서 나열을 한다라는 의미고 순서가 바뀌면 경우도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갈게요. n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가지고 일렬로 나열을 했대. 그랬더니 90이 나왔대요. 그러면 얘는 n에 n-1 했더니 90은 10 곱하기 9죠? n은 얼마? 10이겠지 뭐. 물론 얘는 어떤 거냐면 2차 방정식 계산하는 거예요. 얘 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얘 풀고 n 제곱 마이너스 n에 이 상태로 넘겨버릴게. 마이너스 10 곱하기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
곱해서 90 나온 거니까 10 곱하기 9 한 거야. 마이너스 90 나온 거야. 근데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잖아. n-10에 n 플러스 9였던 놈이죠. 따라서 n은 얼마 된다? 10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거기에 보면 n은 2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 개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럼 한 개 있는 데서 두 개 선택한다? 말이 안 되지. 결국에는 n이라고 하는 건 2 이상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말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n은 얼마다? 10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엔 7 permutation r을 했더니 210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7부터 하나씩 줄여서 곱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7부터 나눠가 버리면 됩니다. 그럼 7로 나누면 30이죠. 그 다음에 하나씩 줄여서 곱해야 되니까 당연히 6을 곱했겠지. 그럼 5네. 7, 6, 5를 곱했더니 210이 나왔어. 몇 개 곱했어요? 3개. R은 그럼 몇이라는 얘기야? 3이구나.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24번으로 갈게요. 자, 24번에 보면 3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3개, 8개의 의자에 앉힌대. 그럼 8개 중에서 3개 선택해서 줄 세우면 되겠죠. 자,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8 곱하기 7 곱하기 6이 되네요.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42 곱하기 8 한번 해볼까요? 얼마니? 336 나오나? 336.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28번으로 갈 건데요. 28번은 지금 A, B, C, D, E 현재 5명이 있는 겁니다. 4명만을 선택해서 4개의 의자에 앉힐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A가 앉고 맨 마지막엔 B가 앉는데요. 그러면 A는 여기에 앉는 게 정해져 버린 거예요. B도 여기에 앉는 게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한 가지 경우뿐이 없어요. 앉는 경우가. 그리고 여기에 두 자리가 있겠죠. 왜냐하면 4명 뽑는다 했으니까. 그러면 얘 둘을 뽑았으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 이제 나머지 셋 중에서 둘을 뽑아야 되죠. 셋 중에서 둘을 뽑아야 돼. 그런데 위치가 바뀌면 경우가 달라지니까 얘는 순열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거 계산하면 1 곱하기 3 퍼뮤테이션 2 곱하기 1 이거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뭐 굳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 쓴 것 뿐이에요. 요거 계산하는 얘기예요. 그럼 3 곱하기 2니까 6이구나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부터 있는 겁니다. 29번.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적혀져 있는 7장의 카드가 있는데 1, 2가 적힌 수는 항상 이웃하래. 1, 2가 적혀있는 수 항상 이웃해 묶어버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 4, 5, 6, 7 5개가 있네요. 그럼 얘들을 일렬로 세워야 돼. 얘 하나로 보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일렬로 서요. 600개야. 위치 바꿀 수 있죠. 곱하기 2입니다. 720에다가 2비를 곱하니까 1440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자, 30번에 있는 건 5, 6, 7이 적혀있는 게 항상 이웃하래. 그럼 5, 6, 7 얘 묶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가 더 남았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일렬로 세울 거예요. 거기에다 얘들 순서 바뀔 수 있지. 그럼 셋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 3팩토리얼을 곱하면 되죠. 자, 이 3팩토리얼은 6이죠. 5팩토리얼에다 6 곱하는 건 6팩토리얼이랑 똑같죠. 720. 자,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웃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묶어서 하나로 봐서 계산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38번으로 갈 거예요. 막 훅훅 건너뛰네. 자, 38번 보면 페스티벌. 이렇게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말래. 그러면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부터 먼저 세워야 되겠죠. 설마 모음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아에이오우가 모음입니다. 아에이오우. 그러면 얘가 모음이야. 그러면 자음부터 먼저 세우라는 얘기죠. F, S, T, V, L, L. 자, 5개를 일렬로 먼저 세워. 그 다음에 빈 공간에 E, R, E, A 얘 세우면 되지. 그럼 빈 공간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공간에다 3개를 세우는데 E가 먼저 나오는 거랑 A가 먼저 나오는 거랑 다르죠. 그러면
얘들은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네. 퍼뮤테이션이구나. 이렇게 곱하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120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하면 되죠. 6 곱하기 5 곱하기 4도 120 아닌가? 12 곱하기 12는 144에다 0 2개죠. 그래서 14,400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지 많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 기초 내용이었습니다. 순열, 다시 얘기합니다. 순열이라고 하는 건 순서가 바뀌면 경우가 달라지는 거. 이럴 땐 순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자, 그러면 41번을 볼게요. n permutation 3 빼기 n permutation 2 했더니 24 곱하기 n permutation 1이래요. 자, 누가 봐도 n은 3 이상이 돼야 되겠죠, 지금. 자, 그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n에 n-1에 n-2 마이너스 n에 n-1은 24 곱하기 n 이렇게 나온 거죠. 양변에 n으로 나누면 요거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이게 다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 좀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n-1, n-1 똑같네? 그럼 분배법칙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인수분해한다고 생각해도 되면 n-을 공통으로 빼내고 나머지 n-2에 마이너스 1이니까 n-3이 되는 거죠. 숫자가 2 차이 나는 숫자구나. 그럼 얘는 2 차이 나는 숫자를 곱한 거 아닐까? 6 곱하기 4 곱했겠네요. n-1은 6, n-3은 4 이 얘기죠.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된다? 7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거 201쪽이라고 써 있는 부분입니다. 자, 몇 번이냐? 45번입니다. 인원수가 n명인데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이 240가지예요. 그럼 생각해봐. A가 회장이 되고 B가 부회장 되는 거랑 B가 회장이 되는 경우하고 A가 부회장이 되는 거랑 다른 경우죠. 그러니까 얘는 나열하는 순서에 따라 가지고 경우가 다르네. 그러면 순열로 계산하는 얘기죠. 자, n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 뽑는 거야. 근데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얘는 n에 n-1라는 거죠. 얘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 240 나왔대요. 그럼 하나 차이 나는 두 수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얘는. 그러면 얘를 그냥 소인수분해 해보세요. 24는 8 곱하기 3이죠. 0, 10은 2 곱하기 5를 의미하지. 자, 요걸 두 개 합쳐가지고 하나 차이 나는 곱으로 고치면 이렇게 하면 16, 15니까 16 곱하기 15네요. 따라서 n은 얼마다? 16이었다. 그래서 여기는 16명이 있었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건 47번에 있는 겁니다. 남자 6, 여자 4이 있는데 남자 대표, 부대표 뽑고 여자 대표, 부대표 뽑는데 그러면 남자 6 있고 여자 4이 있는데 남자도 대표, 부대표 뽑아. 그러면 A가 대표인 거랑 B가 대표인 거랑 다른 거죠. 그러면 2명 뽑는데 순서가 있어. 얘도 2명 뽑는데 순서가 있어. 근데 6명, 4명이 있는데서 남자 대표, 부대표, 여자 대표, 부대표 뽑아야 된다는 얘기는 남자도 뽑고 여자도 뽑아야지 일이 끝나는 거죠. 끝날 때까지 곱하기. 그러면 6 곱하기 5에다가 4 곱하기 3 그래서 360까지구나 라고 계산이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으로 갈게요. 50번. 자, 50번 보면 A, B, C, D 5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A, B, C, D, E 5개의 문자가 있는데 A, B, C가 적혀있는 카드는 서로 이웃해야 된대. 그럼 묶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중요한 말이 있어. A, B, C가 순서대로 나열된대. 그럼 얘 순서 못 바꾼다는 얘기다. 한 가지 경우야. 얘. 그러면 하나, 둘, 셋 일렬로 세우는 거. 얘랑 그냥 똑같은 거죠. 순서 못 바꾸니까. 만약에 그냥 이웃해야 된다 라고만 써 있으면 얘 순서 바꾸는 거 3팩토리얼 여기다 곱해야 돼요. 근데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은 3팩토리얼에다 얘 순서 정해진 거 결국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3팩토리얼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6가지 경우입니다.
항상 문장을 잘 읽고 이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3번으로 갈게요. 어른 4명, 아이 N명이 있습니다. 아이들끼리는 이웃하래. 그러면 아이들끼리 묶인다는 얘기죠, N명은. 어른 4명이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일렬로 세운다는 내용이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 팩토리얼 곱하기 n명 줄 세우는 거 바뀔 수가 있죠. n 팩토리얼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720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n 팩토리얼은 자, 얘 120이니까 가서 나누면 6이죠. 6은 3 팩토리얼이죠. 따라서 아이들은 몇 명이었다? 3명이었구나. 이렇게 계산해 나가시면 됩니다. 대빵 쉽죠? 원래 이렇게 쉬워요. 그 다음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 자, 57번으로 갈게요. 자, 남학생, 여학생, 선생님이 있는데 남학생끼리 이웃하고 남학생 3명 묶여 다녀야 되네. 선생님끼리 이웃하지 말래요. 선생님들은 이웃하지 말라. 그럼 나중에 계산해야 되겠지. 그럼 여학생은 이웃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셋을 일렬로 세울 거야. 그런데 남학생은 위치 바꿀 수 있죠. 거기에다가 몇 자리?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에서 선생님이 3명이니까 3명을 줄 세우는데 A 선생님이 맨 앞에 있는 거랑 B 선생님이 맨 앞에 있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퍼뮤테이션. 그리고 일이 끝날 때까지는 다 곱해야 된다. 이 얘기겠죠. 그러면 6 곱하기 6 곱하기 24라는 얘기네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더라 이거? 864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웃해야 된다. 묶어서 하나로 봐라.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아이들부터 먼저 세우고 그 빈 공간에 줄 세운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59번에 있는 겁니다. 면접 시험을 치는데 의자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의자 모양은 똑같겠죠, 뭐. 자, 응시하는 사람 3명을 일렬로 배열할 건데 부정행위 방지하도록 다 떨어뜨려 놓으라 앉으라는 얘기죠. 서로 어느 2명도 이웃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면 3명이 있잖아. 3명이 앉을 의자만 딱 빼놔. 그리고 나머지 의자만 세워놓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의자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게 순서 바뀌어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 경우예요. 거기에 이제 의자 가지고 애들이 들어가서 앉는 거야. 몇 개의 공간?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공간에서 선택해서 3명이 앉을 거예요. 그런데 A가 맨 앞에 하는 경우, B가 맨 앞에 하는 경우 다르니까 순서가 바뀌면 이제 달라지는구나. 그럼 퍼뮤테이션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60까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2번. 자, 남자 넷, 여자 4명 있는 특정한 한 쌍의 남녀가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이래요. 그러면 특정한 한 쌍이라고 하면 일단 2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뽑아 놓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남자 셋, 여자 셋을 일렬로 세울 거야. 그러면 남자 3명 세우고 여자 이렇게 쓰고 이러면 일렬로 세우는 거 아니니? 자, 그럼 결국엔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이에요. 근데 남학생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여학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2가지겠죠.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자, 그리고 이제 특정한 한 쌍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몇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리. 선택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7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자, 얘 계산하면 504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504구나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계속해서 순열이라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5번에 있는 거 볼게요. 65번 보면 1, 2, 3, 4, 5, 6, 7이라는 자연수가 적혀 있는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5장의 카드를 뽑을 건데 첫 번째 카드와 마지막 카드, 5번째 카드는 합이 1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첫 번째 카드하고 마지막 카드, 5번째 카드의 합이 10이 나오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 3, 7인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4, 6인 경우가 있겠죠. 요거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일단 2개는 뽑아놨잖아. 그럼 2개 뽑으면 5개 남았죠. 5개 중에 3개 선택해야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 경우죠. 이런 얘기니까. 거기에다가 얘들 더해서 10이 나온다 그랬지 앞에 게 작은 수라고는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럼 얘 위치 바꿀 수 있어요. 얘도 위치 바꿀 수 있어요. 얘 또는 얘니까 계산해서 더하면 되겠죠.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 60에 2, 120, 120, 240인가요? 총 240까지의 경우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으로 갈게요. 68번. 68번을 보면 A, B, C, D, E 문자를 배열하는데 B가 모음 사이에 오도록 하래요. A, B, C, D, E 이렇게 배열하는데 B가 모음 A가 있네. B가 모음 사이에 오도록 하면 돼. B가 오면 된대 어쨌든. 이런 경우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안 될까요? 아, B 하나 오고 나머지 또 하나 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우면 되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기 B, C, D를 여기에 세우는 경우도 있겠지. 이 경우를 다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묶여 있는 거라고 지금. 얘는 뭐 묶일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을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B는 여기에 콕 박혀서 순서 못 바꾸죠. 얘는 바뀔 수가 있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개를 일렬로 세우는 거죠. 여기에 들어갈 건 A, B, E를 제외한 C, D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A, E 위치 바꿀 수 있죠. 얘를 계산하는 거지. 자, 얘는 일단 요거 3개 일렬로 세우겠지. 그 다음에 얘 위치 바꿀 수 있죠.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2,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8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 6이 12가 되네. 총 몇 가지? 32가지. 나 계산 뭘 잘못했지? 잠깐만. 2개 이펙토리얼. 나 뭐 잘못 썼지? 얘 위치 바꿀 수 있죠. 여기다 썼지. 2개 이펙토리얼. 아, 얘도 순서 바꿀 수 있지. 여기도 바뀔 수 있지. BC하고 CB하고 다르니까 여기 2 하나 더 곱해야 되는구나. 그죠? 16.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얘 10, 20, 30, 40 나와야 되네요. 총 40가지의 경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얘들 배열하는 거 B가 A, E 사이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B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B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함께 생각해서 풀어야 돼요. 자, 다시 말하지만 이 경우의 수는 결국에 뭐냐면 문장을 읽고 문장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71번입니다. K-O-R-E-A. 자, 5개의 문자를 배열하는데 K-R-A 중 적어도 2개가 이웃하래. 적어도 2개가 이웃하라는 얘기는 2개가 이웃해도 되고 3개가 이웃해도 돼요. 그 말은 전부 다 따로 떨어져서 노는 거. 한 놈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되는 게 아닐까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KRA
얘들 중에서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하라는 얘기는 얘들이 따로 노는 경우 그걸 빼라는 얘기예요. 얘들이 따로 노는 경우는 O, 2를 먼저 세운 다음에 이 빈 공간에 얘들 세우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먼저 세웠어. 빈 공간 세 개에 위치 바뀌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순서가 바뀌면 달라지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거죠. 얘를 빼겠다는 얘기지. 전체에서. 전체는 5개 일렬로 세우기.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0 마이너스 6이 12. 그래서 108이라는 경우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적어도 2개 이상이 이웃해라. 그러면 다 따로 떨어져 있는 놈, 걔만 제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따로 노는 놈을 계산해서 걔를 전체 경우에서 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74번 볼게요. 서로 다른 알파벳 5개가 있습니다. 5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가 48가지예요. 그 말은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싹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5개가 있는데 양쪽 끝에 자, 자음을 N개라 하면 N 이거 자음이에요. 양쪽 끝에 자음을 먼저 세우고 그럼 이제 나머지 3개 남았잖아. 3개 일렬을 세우는 거. 이걸 뺀다는 얘기죠. 얘 했더니 어디였어? 48이 나왔대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부터 씁니다. n-1이죠. 곱하기 6 한 거야. 얘하고 위치 바꾸면 되죠. 그럼 120에서 48을 빼면 72인가요? 약분되나요? 12.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 곱하기 3이죠. 그래서 n은 얼마? 4. 자음의 개수가 4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음 개수 구하라는 거예요. 5개에서 4개 빼니까 1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모음의 개수는 하나였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77번으로 할게요. 자, 77번을 보면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0, 1, 2, 3, 4. 이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만드는데 4자리에 짝수를 만들 거예요. 그럼 짝수는 끝이 0으로 끝나는 거. 여기서 보면 2로 끝나는 거, 4로 끝나는 게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0을 써먹었어. 그러면 이제 4자리 자연수니까 이 4개 중에서 3개 일렬로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되죠. 맨 앞에 0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면 2하고 0을 제외한 3개가 맨 앞에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2개 써먹었으니까 이제 3개 중에 아무거나 2개 선택해서 줄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겠죠. 이런 경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24가지, 그 다음에 18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총 60까지 나오나 보네요. 그래서 총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0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조심해서 봐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79번. 79번이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순열이 여기까지거든요. 자, A, B, C, D, E, F. A, B, C, D, E, F. 자, 이렇게 6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500번째 나오는 거예요. 사전식 배열이라는 건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A가 맨 앞에 있어. 그러면 5개 일렬로 세우겠네. 그러면 이런 경우 몇 가지? 120가지. B가 맨 앞에 있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120가지. C가 맨 앞에 있어도 마찬가지. 120가지. 아직 500번 나오려면 멀었어요. 자, D가 맨 앞에 있어. 그럼 5개 줄 세우기 120가지. 자, 얘 하니까 480개 나왔어. 그 다음엔 2가 나오겠지. 그리고 5팩토리얼. 어휴, 넘어가 버려. 그럼 그 다음에 A 이렇게 쓰면 4팩토리얼 24. 아이고 500 넘어가 버려. 2A B부터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3팩토리얼 6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A, C도 나오겠네. 3팩토리얼 또 6개 나왔어요. 2A,
D 있게 되네. 3팩토리얼 6개 나왔어. 총 18개. 자, 498까지 왔습니다. 그럼 499는 2A, D 다음에 E는 안 되죠. F죠.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써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제대로 쓰고 있죠. B, C, D. 그쵸? 그러면 E, A, F. 그 다음에 B, C, D. 이렇게 나오겠지. 499번째. 그러면 500번째. E, A, F에 B, 요거 바뀌면 되겠죠. D, C. 그래서 E, A, F, B, D, C.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지금 사전식 배열하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과정에 대한 복습이었습니다. 순열을 한 거예요. 순열. 순열이라고 하는 건 순서가 바뀌면 경우가 달라지는 경우, 이걸 우리는 순열로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 팩토리얼은 1부터 뭐 4팩토리얼이면 1부터 4까지 하나씩 곱해간다. 그게 이제 팩토리얼 개념이었던 거고, 중요한 거는 이웃해야 된다? 그럼 묶어서 하나로 봐라. 얘는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럼 이웃되는 애들부터 줄 세우고 그 빈 공간에 나머지를 세우는 방법. 그리고 일이 끝날 때까지는 항상 어떻게 한다? 곱하기를 합니다. 자, 요게 순열의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한 거는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들었던 거기 때문에 기억이 새록새록 아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열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순열 조합 같은 경우의 수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확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할 때 혹시라도 그 전에 했던 게 기억이 잘 안 났던 사람은 다시 한번 잘 보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문장 해석을 잘해야 된다. 말 한마디가 달라지면 얘가 경우의 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